서론 돈보다 먼저 줄였어야 할 건 나에 대한 기대였다. 대기업 인사팀장으로 30년 넘게 일한 56세. 사람 뽑고 평가하고 퇴직 면담까지 수없이 해봤던 사람이에요. 누가 언제 회사를 나가고 그 이후 삶이 얼마나 흔들리는지도 남들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은퇴를 앞두고 이렇게 자신했답니다. 난 준비된 은퇴야. 연금도 있고 퇴직금도 있고 계획도 있어. 그런데 막상 회사를 나와보니 예상과 달랐어요. 통장은 아직 버티고 있었는데 마음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줄여야 할 게 소비인 줄 알았는데 진짜 줄였어야 할 건 체면이었어요. 직함이 사라진 자리에서 여전히 예전의 나처럼 살려고 했던 그 마음. 그게 은퇴 후 삶을 가장 힘들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본문 은퇴 후 삶을 흔드는 진짜 변수는 지출이 아니라 기대치. 은퇴 준비라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말하죠. 연금 얼마, 퇴직금 얼마, 부동산은 어떻게 할지.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실제 은퇴 후 삶에서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돈의 크기보다 돈을 쓰는 기준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현역 때의 기준, 현역 때의 관계, 현역 때의 생활 패턴을 그대로 들고 나오면 은퇴는 시작부터 버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세 가지를 줄이지 못하면 아무리 준비해도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1살에 하나 사람 만나는 비용. 왜 이렇게 부담이 되지? 인사팀장이었던 이분, 은퇴 후에도 사람을 자주 만났어요. 후배, 동기, 거래처 예전 인맥들. 문제는 만남의 방식이었죠. 예전처럼 좋은 자리, 예전처럼 밥값은 내가, 예전처럼 선물도 챙기고. 겉으로는 괜찮아였지만 집에 돌아오면 계산기가 먼저 켜졌답니다. 이게 꼭 필요한 만남이었나? 굳이 내가 이 역할을 계속해야 하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은퇴 후에는 사람 수를 줄이라는 게 아닙니다. 역할을 줄여야 합니다. 늘 베푸는 사람, 늘 책임지는 사람, 늘 중심에 서야 하는 사람. 그 역할을 내려놓지 않으면 은퇴 후 인간관계는 휴식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이 사례 둘집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점점 좁아졌다. 두 번째 사례는 주거 문제예요. 이분은 은퇴 후에도 기존 아파트에 그대로 살았습니다. 집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체면도 있고 가족도 있으니까. 하지만 생활비 구조가 달라지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관리비, 차량 유지비, 각종 고정비. 월급이 있을 땐 안 보이던 숫자들이 매달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는 감당해야지.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그 말 속에는 내가 이 정도는 누릴 자격이 있다는 생각이 숨어 있어요. 그 생각이 바로 체면입니다. 집의 크기가 아니라 생활의 밀도를 조정하지 않으면 은퇴 후 삶은 점점 숨이 막혀옵니다. 3살의 새사직도 명함 없는 자리가 어색하다. 세 번째는 가장 아픈 부분이에요. 정체성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은퇴 후에도 자기소개가 힘들었다고 해요. 뭐 하세요? 라는 질문 앞에서 잠깐 멈칫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괜히 이렇게 덧붙입니다. 전에 회사 인사팀장이었고요. 지금은 그냥 쉬는 중이에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과거의 직함을 계속 끌고 다니면 현재의 삶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은퇴 후에는 뭘 했던 사람인가 보다, 어떻게 살 사람인가가 더 중요해지거든요. 체면은 과거를 붙잡고 있고 행복은 현재에 있습니다. 마무리 은퇴 준비의 핵심은 덜어내는 연습. 이 인사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비를 줄이기 전에 나에 대한 기대부터 줄였어야 했다. 은퇴는 실패가 아닙니다. 다만 기준을 바꾸는 시기일 뿐이에요. 사람 만남에서 역할을 줄이고, 생활 수준에서 고정비를 점검하고, 정체성에서 과거 직함을 내려놓는 것. 이 세 가지만 정리돼도 은퇴 후 삶의 피로도가 확 달라집니다. 은퇴는 못 쓰게 되는 삶이 아니라 다르게 써야 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통장이 아니라 체면을 내려놓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